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하이로코리아 역사적 신고가를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하이로코리아는 제가 태광, 성광밴드에 이어서 3대 피팅밸브 업체로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저 역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제 매집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로코리아를 왜 좋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볼만한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축 요약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 성과로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피팅밸브 사업의 장점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피팅밸브 사업의 장점 중에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사실 시클리컬 산업으로서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뭐죠? 많은 품종을 소량씩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은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서 이렇게 올라설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이렇게 피팅밸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와중에도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요. 왜?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해양, 조선, 반도체, 하다못해 이제 위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팅밸브가 필요한데 거기에 해당되는 한 가지 제품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위성이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사이즈로 규격화돼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해양 플랜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그 파이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피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생산해낼 수가 없는 체제이다 보니까, 사실상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독점화할 수 있는 것이 태광,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 3사가 굉장히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도 큰 폭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 3분기 실적 발표된 거를 좀 보게 되면 태광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 16%, 하이로코리아가 25%, 성광밴드가 16%가 나왔어요. 그래서 태광과 성광밴드는 동일한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석유화학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다 보니까 25% 영업이익률이 찍혔습니다. 제일 잘 나왔죠. 일단 하이로코리아는 석유화학, 해양, 조선, 반도체 이쪽 비중이 80%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도 장기적으로 봐라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반도체도 내년까지 되게 괜찮을 것이다. 투자가 확대되고 캐펙스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도 좋아요. 투자도 활발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과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면에서도 하이로코리아가 가진 특장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게다가 석유화학과 해양 플랜트는 어때요? 이거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그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크게 증가합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이제 7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 이하로 빠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추세만 유지해준다 하더라도 석유화학 분야의 투자가 조금씩 늘어날 여지가 있고요. 해양 플랜트도 비슷하죠. 천연가스 가격도 러시아가 갑자기 종전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특정 구간은 유지해 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가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피팅밸브 쪽은 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사실 굉장히 분명한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와중에 제가 유일하게 또 이제 하이로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최근에 포지션 자체가 더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무후무한 배당 정책을 관련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하이로코리아의 시가총액이 3,200억이에요. 그죠? 3,200억입니다. 자, 3,200억짜리 회사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
3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소각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의 10%가량을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한 개년 동안 이걸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주식 수가 알아서 감소되기 때문에 배당을 똑같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뿐만 아니라 별도 배당 성향의 30% 이상을 현금 배당하겠다라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규모의 현금 배당도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4.5%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4.5% 작다면 작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평균 배당 수익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그것만 하냐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한다니까. 그래서 사실상 연간 7% 규모의 지금 배당 정책을 발표한 셈이에요. 정말 전무후무한 결과입니다. 없어요.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예전에 피팅밸브가 돈을 많이 벌었었던 그 시기에서도 이런 배당 정책은 발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가 예전 2015년도에 14년 15년도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4만 원대까지 갔었죠. 근데 이때도 좋은 배당 정책을 발표 안 하니까 업종 사이클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가 이제 하락이 나왔었던 이런 배경적인 부분들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5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지금 현재 계약을 발표를 좀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주식 매입을 해 나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이번에도 좀 피력이 됐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주가 한번 보세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어때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죠? 지금 이렇게 3만 원대까지 갔었던 주식이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바닥 대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발표가 좀 나면 사실상 저는 10%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역시 얘네가 약속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배당 정책을 발표해도 조금 뜨뜻미지근하거나 조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저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을 좀 찾아보게 되면 사실 한국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거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는 것이 굉장히 낯섭니다. 그죠? 많은 투자자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줘? 왜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매입하고서 나중에 소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하이로코리아는 소각까지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분명히 소각이 될 건데 아직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보기 굉장히 드문 일이다 보니까 아직도 바로 재평가를 하기란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배당 주주환원책을 발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호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장주보다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 게 지금 현재 저평가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단적인 예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이런 종목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가지의 회사가 다 합치면서 메리츠화재까지 다 합치면서 이제 한 개의 회사로 이제 거듭하게 됐는데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 발표했었을 당시를 보면 사실 크게 주가가 안 올랐어요. 이런 부분에 있는 거야. 이런 부분. 여기가 왜 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믿기지 않은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자, 그러다가 서서히 1년간의 주가 급등을 끝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죠? 고점 대비 무려 50%가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야, 알았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수상하고 혹은 우리나라는 또 현금 배당을 되게 우선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외국과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것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믿기지 않은 분위기인데 왜 현금 배당을 안 해주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할까? 이거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분위기가 잠깐 형성이 됐었던 것이 2022년도의 분위기였어요.
자, 그러다 2023년도에 또 합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짜 또 하네? 라는 부분들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저점 대비 무려 150%가 넘게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자, 실제로 자사주라고만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얼만큼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정하는지가 이렇게 낱낱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메리츠금융 3월 달에 1,000억에 이어서 2,0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그죠?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의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메리츠금융지주는 실제로 해외와 같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상장사 중에서 유일해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렇게 연달아서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하이로코리아가 진행한 이 지금 주주 환원책에 대한 거를 제대로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의 포지션 변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개인들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매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자,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매수 포지션 확대해 나가야 될 시기네. 얘네들이 이제 발표한 거대로 실제로 이제 뭐 IR이라든가 그리고 기관 대상으로 뭐 IR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직접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회사의 의지를 각인시키겠죠. 그죠? 그러면서 차라리 이 회사가 낫겠다. 이렇게 돈을 벌면 벌수록 오히려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회사가 훨씬 더 좋은 회사야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거 보시면 기관에서 엄청난 물량을 샀어요, 진짜. 올해 1월부터 11월 달까지 기관에서 다 사드립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판 것 이외에 기타 법인 창구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싹 다 가져갔어요. 자, 그만큼 기관에서도 믿고 사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이렇게 주주정책 활발하게 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매수해 주겠다라는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돼 나가고 있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이로코리아는 지금까지 이게 배당 정책을 발표했었던 시기부터 좀 보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배당을 발표했었던 시기부터 6월 달부터 한번 쓱쓱 보도록 하죠. 자, 이 시기에서도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포지션을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기관도 아직은 긴가민가합니다. 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 결정은 한 번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소각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게 된다면 기관에서도 하이로코리아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3개년 동안 해양 플랜트, 조선, 반도체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엄청난 캐시들을 다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될 것이다. 자, 그때가 비로소 뭐다?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을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를 띄워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아까 메리츠 금융지주의 사례대로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해서 바로 뭐 3개월, 6개월 만에 주가가 뭐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니라 1년 만에 이뤄지는 성과가 아닌 최소 2, 3년간의 가치 증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2, 3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산정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2015년도에 지금보다도 못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을 당시에 주가가 4만 원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보다도 더 높은 주가를 부여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최소 4만 원, 많게는 5만 원까지도 우리가 무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피팅 밸브 업종의 최대 수혜주 관점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제가 요거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요거 보세요. 애플 회사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차트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실제로 애플은 현금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현금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지금 포지션을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만 진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0달러에서 189달러까지 6배 넘게 성장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예를 들어 50%를 진행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분율이 10%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행보를 메리츠 금융지주와 하이로코리아가 앞서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SK 지주사에서도 유독 눈에 띕니다. SK와 SK스퀘어에서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동시에 결정하죠. 특히나 SK텔레콤도 인적 분할할 당시에 자사주 전량을 소각해버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군들 중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보실 때 실제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곳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이라든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대주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 되신 분들, 그리고 향후에도 좋은 투자 정보, 아이디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설명란에 저희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경야도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투자 아이디어들 다시 확인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